시리즈의 첫 장면은 고등학교 남학생이 쫓기는 것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건물屋顶上并转身展示身后追来的众多学生。他抓住屋顶的栏杆。当他们靠近时跳了下去，在他继续下降到地面的过程中，他想找即使这种死法不适合他，他也将终于得到平静。突然，一位穿着紫色衣服的女士出现在他身旁，问他是否是吃了丘比特巧克力的人。让我们来看看他是如何陷入这种情况的。我们的主角名叫张浩乙，今年19岁，他是个普通的高中生，过着平静的生活。그의 삶은 지루하기만 하며 그는 그렇게 살기를 좋아한다. 하루아침에 한 학생인 소통이 교실로 들어오자 모두가 놀라게 된다. 소통은 분명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며 심지어는 공주 취급을 받고 있다. 소통이 하오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자 전반적인 반응이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선언하며 그들이 낳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 말을 들은 하오이는 혼란스러워진다.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신의整个人生似乎变得一片混乱。他试图弄清楚哪里出了错。全班同学开始疯狂地叫喊，对하오이进行各种各样的辱骂。그들은 그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여자를 망쳤다고 그를 비난한다. 통은 하오이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까이 대고 그에게 그들의 3달 된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지 묻는다. 하오이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어디서도 알지 못하는데 그녀는 이미 그를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은 하오이에게 다가와 그들의 신성한 존재의 순수를 더럽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하오이를 찾아서 그의 목숨을 끝내려 한다. 하오이는 반에서 도망쳐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숨는다. 학생들이 그를 찾으며 뛰어다니지만 그는 옆을 돌아보았을 때 통이 다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하오이에 대한 사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하오이는 이에 지치고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다. 학교 PA 시스템이 하오이가 호출되었음을 알리고 교무실로 가라고 전한다. 그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고 할 때 그를 쫓는 많은 학생들이 다시 나타난다. 하오이는 피신하기 위해 학교 건물로 뛰어들지만 그를 쫓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는 학교 건물 안을 달리며 계속 쫓기는 상황에 처한다. 그는 궁지에 몰릴 위기에 처했을 때 브러쉬로 무장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그는 이미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 그를 여성 화장실로 끌어들인다. 그는 위를 바라보며 자신을 쳐다보는 운동선수들 무리를 본다. 그는 얼굴을 맞고 스포츠팀의 리더인 탕슈안이 핸드폰을 꺼내 하오이를 향해 그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보여준다. 그녀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하오이는 자신은 탕을 전혀 모른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알고 보니 탕과 하오이는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으며 그녀는 하오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을 따르는 것에 질투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라고 요청하지만 하오이는 탕을 모른다고 고집한다. 그녀가 대답에 만족하자 하오이를 방에서 나가게 한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다른 여성이 나타나 하오이를 안아준다. 하오이는 그녀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놀란다. 그 여자는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그가 이를 부인하려 하자 여자는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탕이 여자를 맞고 그녀만 하오이를 때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논쟁에 바쁠 때 하오이는 기회를 이용해 도망친다. 그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그를 쫓는다. 그들은 그를 쫓아 학교 주변을 돌고 하오이는 옥상으로 향한다. 그는 옥상에서 탕을 찾지만 그를 쫓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와 대화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무죄라고 외친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한다. 학생들은 그에게 다가가면서 별로 동요하는 것 같지 않다.
하오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가 땅으로 떨어지려 할 때 모든 것이 변하고 하오이는 느린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시간이 멈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그에게 다가온다. 여자는 불안정해지고 하오이를 세게 흔들며 그가 큐피드의 초콜릿을 먹은 사람인지 묻는다. 하오이는 이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어제 옥상에 있던 케이크가 이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케이크를 한 입 먹었던 기억이 난다. 왜냐하면 그것이 버려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는 그에게 큐피드의 초콜릿을 먹으면 다른 소녀들과 함께 했을 경우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즉, 하오이는 그들의 연인이 될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입을 열며 소녀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고 말한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는 자신을 메이타타라고 소개하며 사랑을 관장하는 신적 존재라고 말한다. 그녀는 하오이가 소녀들에게 쫓기고 있는 동안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녀는 이를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하오이는 그녀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평화로운 삶이 망가졌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는 노숙자가 되고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메이는 그가 소녀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마법이 실제로 풀릴 수 있다고 알려준다. 메이가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는 나무 뒤에 숨고 학생들은 그의 시체라도 찾으려 뛰어다닌다. 그들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는 안전하게 착지했고 이것은 모두 메이 덕분이다. 학생들이 떠난 후 그는 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통이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우딩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무서워한다. 그는 통이 아직도 우딩에 있고 하오이가 사라진 것을 이유로 심장까지 울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하오이는 우딩 이후로 달려가서 통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통 역시 그를 보고 기뻐한다. 그런 다음 하오이는 통에게 다음 날 함께 가자고 말한다. 통은 즉시 데이트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으로 함께 간다. 예약 시간을 기다리면서 앉아있을 때 그들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왜 두 사람이 초조해하는지 궁금해한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통이 임신하지 않았다고 표시된다. 하오이는 이 사실을 보고 흥분해서 뛰어오른다. 반면 통은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에 슬퍼한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오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다음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을 믿기 힘들어한다. 하오이는 통에게 소리치며 그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불과 이틀 전에는 타인이었는데 왜 통이 아기 문제로 그를 괴롭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통에게 그녀를 가족에게 데려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통의 저택에 도착하고 하오이는 놀랍니다. 그는 통의 가족이 이렇게 부유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통을 모든 남자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가까이 걸어가면서 통은 하오이가 자신에게 청혼하러 왔지만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하오이는 통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본관에 도착하고 집사가 그들을 환영합니다. 통은 하오이를 남자친구로 소개하려고 하지만 하오이는 재빨리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드문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통은 다른 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때 하오이는 집사에게 통이 저택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먼 곳에 임명된 이후로 자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 책임자가 하오이에 대해 집세에게 알리러 나타납니다. 그는 apparently 학교에서 지명 수배가 되었다고 하며 이는 하오이에게 문제를 의미합니다. 하오이가 손을 뻗어 무죄임을 설명하려 하지만 하이는 먼저 경비원에게 그를 때리라고 요청합니다.
동은 자신과 하오이가 서로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그들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쌍한 남자를 또 다른 라운드의 폭행으로 이끕니다. 경비원들은 통이 이런 쓸모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통이 하오이와 결혼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폭행이 계속됩니다. 통이 그 남자에게 아이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오이는 벽으로 밀려납니다. 통은 하오이를 붙잡고 자신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하오이는 방의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보안 요원에게 하오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오이는 그녀가 문을 뒤로 물러서자 그녀를 포옹합니다. 그가 그녀와 입을 맞추려 할 때 문이 흔들리며 아름다운 순간이 깨집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테이블 위에 있는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테이블 위의 달력을 드러내고 그는 그 달력이 작년 것임을 알고 놀랍니다. 한편 집사는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합니다. 하오이는 방을 나가 그녀의 손에서 전화를 빼앗습니다. 그는 남자에게 소리쳐 그와 얼굴을 맞대고 만나라고 말합니다. 곧 많은 항공기가 집에 도착한다. 많은 차량들도 집에 도착한다. 지역이 안전해지자 리무진이 도착하고 통의 아버지가 차에서 내린다. 그를 보좌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환영한다. 하오이는 통의 아버지가 가져오는 무서운 기운에 압도된다. 서 씨는 하오이를 맞닥뜨리며 그가 용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용기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그를 때리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행동한다. 통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막으려 한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병원에서 받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결과는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인은 그의 부하들에게 하오이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는 하오이에게 왜 자신을 부르냐고 묻고 하오이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밝힌다. 그는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일에만 집중해서 딸이 느끼는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가 딸에게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마음과 감정은 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었고 이것이 그녀의 달력에 표시된 이유이다. 통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 차 있고 하오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경비원들조차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자인은 이에 감동받고 이로 인해 하오이는 도망칠 기회를 얻는다. 하오이는 도망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리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는다. 그는 잠시 멈춰서 아무도 자신을 쫓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뒤에서 그를 만지며 그것은 바로 통이다. 그는 이 일에 놀라며 통이 자신만큼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묻는다. 통은 자신이 아직 그녀의 구역 뒤에 있다고 밝힌다. 이 말은 그가 탈출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합시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통은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입맞춤을 하려는 찰나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오이는 이 상황에 놀라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때 메이가 그 뒤에서 나타나서 통이 사라진 이유는 마법이 해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오이는 마음속으로 원하던 것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하오이는 이를 듣고 안도하며 평화롭게 걸어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오이는 다른 누군가가 리아뉘안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아내를 주장하고 실종되었다고 선언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오이는 다시 한번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오이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 숨어 들어간다. 동이 나타났을 때 하오이는 이미 교실 안에 있다. 하오이는 동이가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이 있어야 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동이를 보고 놀란다. 그런데 동이는 여전히 하오이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하오이는 비명을 지르며 멜을 부른다. 그는 멜이 기다리는 다른 차원으로 자신이 이동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서 하오이는 멜에게 왜 동이가 아직도 그를 쫓아오는지 묻는다. 멜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이틀 동안 동이가 그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전에 있었던 거짓 기억은 지워졌지만
그들이 함께 했을 때 발전한 기억은 빼앗길 수 없다. 지금 통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은 매우 진짜다. 이후 하오이는 슬픈 얼굴로 현실로 돌아온다. 통이 그와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 누군가 문을 통해 칼을 던져 하오이를 거의 찌른다. 한 여자가 악랄하게 웃으며 그곳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하오이를 자기의 사랑이라 부르며 이번 작은 데이트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하오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여전히 꽤 혼란스러워하고 여자는 그를 눌러 키스를 강요한다. 전체 반은 이 광경을 보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키스한 후 샤오리는 통에게 하오이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샤오리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샤오리는 하오이를 보러 미국에서 날아온 것 같습니다. 샤오리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녀는 하오이와 함께 있고 다른 누구와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녀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어머니가 결국 승리하고 그녀의 경호원들에게 딸을 데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샤오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간 후 메이가 하오이에게 나타나 그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주애리와 함께 초콜릿을 먹었는지 묻는다. 하오이는 유주애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이며 항상 그랬다고 설명한다. 한편 통은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메이를 보지 못한다. 그녀는 하오이가 혼자 말하고 있다고 믿으며 아마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오이는 통이 나타날 때 메이에게 설명하느라 바쁘다. 두 사람은 결국 데이트를 정하게 된다. 통은 기뻐하며 신나서 떠난다. 메이가 나타나 하오이를 놀린다. 그녀는 하오이가 사실 통을 좋아하지만 하오이가 메이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한다. 그는 화를 내며 학교로 들어가다가 통과 마주치고 통이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다. 하오이는 통에게 이렇게 큰 슬ափ을 맞게 되어 놀란다. 그는 통에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묻게 되고 통은 단순히 헤어지겠다고 대답한다. 하오이는 화난 어조로 대답하며 그 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통을 놀리며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통이 떠난 후 메이가 다시 나타나 하오이가 여자를 이해하는데 서투르다고 말한다. 그녀는 통이 헤어지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하오이는 이를 듣고 통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결론 짓는다. 잠시 후 하오이는 통이 몇 남자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곳을 찾는다. 남자들은 분명히 여성이 스포츠에서 열등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들은 이미 지쳤고 도망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보내주지 않는다. 하오이가 나타나자 남자들은 그들의 구세주가 도착했음을 안도한다. 하지만 통은 여전히 감동하지 않는다. 하오이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그녀가 들고 있는 물 펌프를 거두려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물을 뿌리게 된다. 하오이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는 통이 자신을 끝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통은 하오이를 꾸짖고 그냥 떠난다. 통이 훈련시키던 친구들이 하오이 앞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준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통이 더 나쁜 일을 할까 걱정하고 있다. 그녀가 싸움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례적이며 이것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다. 하오이도 이를 깨닫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보인다. 통은 화장실로 가서 상쾌해지려고 한다. 화장실 안에서 그녀는 하오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독백을 한다. 그녀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해요. 다음 날, 주말인 그날 하오이의 알람이 울려서 그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그는 옆을 보고 쥐리리를 본다. 그는 이른 시간에 그 여자를 발견하고 놀란다. 쥐리리는 하오이가 어디론가 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데이트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오이는 도서관에 가서 에세이를 쓰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를 듣고 쥐리리는 방 열쇠를 짚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그녀는 하이가 도망칠 틈도 없이 방에 가두어 놓는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하의 부모에게 아들을 방에 가두어 공부하게 했다고 알린다. 그녀는 책을 사러 나간다고 덧붙인다. 하의 어머니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곧 afterward, 하이는 창문을 통해 방에서 탈출한다.
한편 동은 이미 만날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애리가 하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생각난다. 곧 afterward, 하이는 동이 기다리는 곳에 도착하여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가족 문제로 인해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이는 이 때문에 우라통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오이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녀는 음료를 사자고 제안하고 하오이는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음료를 마시기 위해 앉아있고 커피를 서비스 받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앉아서 첫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한편 동이는 하오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이는 이것이 남자와의 첫 데이트라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합니다. 그녀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오이가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린다. 동의 얼굴은 즉시 빨개지고 하오이는 이를 눈치챈다. 하오이의 얼굴도 빨개지고 상황은 즉시 어색해진다. 두 사람은 다시 평소의 침묵 모드로 돌아간다. 갑자기 하오이가 앞쪽을 보니 애니메이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에게 탈출구가 되고 그는 즉시 통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함께 이 기회를 즐기자고 한다. 한편 쭈엘리는 집으로 돌아와 하오이가 그녀가 두고 간 방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이를 숨바꼭질 게임으로 생각하고 플레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악랄하게 웃는다. 하오이와 통은 축제가 열리는 건물에 들어가고 서로의 손을 잡고 싶지만 부끄러워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 할 때 군중이 그들 쪽으로 달려와 그들의 시너지를 방해한다. 두 사람은 나중에 군중이 누군가를 향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분명 아름답고 카니발의 중심 인물이다. 하오이는 그 사람이 탕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탕은 하오이가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탕은 하오이에게 그가 건물에 무엇하러 왔는지 물으려고 다가간다. 하오이가 그녀를 비웃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은 멀리 바라보며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하오이와 통을 잡아 끌고 도망칩니다. 한편 수일이는 큰 검을 들고 축제에 도착합니다. 그녀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코스프레 의상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수일이는 평소처럼 미소 짓고 하오이가 그녀에게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 사람이 숨어있는 방에서는 하오이가 당의 의상에 칭찬을 시도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숨고 있는 사실을 하오이에게 탓한다. 그녀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소녀들이 남자아이들 때문에 옷차림과 외모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가 학교에 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자아이들과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소녀들은 그녀가 자신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즉시 그녀를 좋아한다. 소녀들은 탕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녀가 학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유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들이 그녀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나빠질까 두려워한다. 그녀는 결국 그들의 롤모델이니까 그녀에게 최고의 것이 기대됩니다. 반면 하오이는 당기 하는 행동이 실제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는 당의 행동을 분류하고 그것이 단지 속임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여자 코스프레 메인 이벤트가 곧 시작한다는 공지가 나옵니다. 당은 경쟁에는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 왔으므로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은 당이 좋아하지만 하오이는 확실히 싫어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하오이가 방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오이는 이를 듣고 충격을 받아 두 여성에게 자신이 남자임을 상기시킵니다. 탕은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탕은 하오이에게 옷을 벗게 하고 코스프레 의상을 입히기로 합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니 하오이는 이제 아름다운 여성처럼 보입니다. 그는 여성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이의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하오이는 자신이 역겹게 보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있을 때 쉐리도 그의 뒤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하오이가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 그녀는 하오이가 자신을 집에 두고 나와서 스스로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오이에 대해 화가 나기보다는 코스프레가 그의 취미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채널 트래픽을 늘릴 수 있는 사진을 찾게 되어 기쁘다. 나중에 하오이와 탕은 탕의 의상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오이는 누군가 또는 그룹이 탕이 대회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탕은 이로 인해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간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서 기뻐하며 대회에서 분명히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걱정을 모두 덜어버렸다. 탕이 떠난 후 하이는 동에게 파손된 의상이 비싸냐고 묻지만 동은 아니라고 말한다. 동은 탕이 그 의상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그녀가 그 의상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하이는 고무되고 동을 데리고 간다. 그는 그들이 참여하고 동시에 우승하기를 원한다. 하이는 화장실로 가서 경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미가 바쁜 중인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그는 미에게 자신의 걱정을 말한다. 그는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관객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곧바로 경기가 시작되고 하오이는 무대에 불려간다. 그는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며 무대로 걸어간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가려는 순간 넘어진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고 모든 관객이 그를 즉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펼친 트릭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먹힐지 걱정된다. 다음 라운드의 시간이 되자 하오이는 동료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격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는 관객을 위해 무대 위로 나아간다. 처음에 관객들은 그가 던지는 것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고 대신 탕이 무대에 오르길 요구한다. 그들은 그에게 보고 싶은 사람은 탕이지 그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오이는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자신의 친구 탕이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다. 그가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는 동안 탕은 무대 위쪽에 숨어 있고 그가 하는 말을 모두 정확히 들을 수 있다. 하오이는 방금 탕이 코스프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고 싶어 한다. 그는 공중에서 외치며 탕이 들리면 나오라고 한다. 탕은 그의 말에 감동받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뛰어내린다. 그녀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다칠까봐 두려워한다. 바로 그때 하오이는 공중에서 그녀를 붙잡으려고 뛰어오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이며 착지하기 전에 의상이 밝은 색으로 바뀐다. 이는 관중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준다. 관중들은 열광하며 소리를 지른다. MC는 관중들이 이미 승자를 결정했다고 결론 짓는다. 관중의 환호는 대단하고 그런 것을 무시할 사람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은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며 하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멜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녀는 신의 힘을 이용해 하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수리는 당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소녀들이 자신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하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3명의 소녀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구실입니다. 하오이와 탕이 옷을 입을 시간이 되자 누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할지 논쟁을 시작합니다. 논쟁 중에 탕이 하오이를 밀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의상을 유지하던 마법이 사라져 벌거벗은 몸이 드러납니다. 탕은 당황하고 급하게 화장실 안에 자신을 잠깁니다. 그녀는 하오이에게 옷을 던져주어 그가 밖에서 옷을 입을 수 있게 합니다. 하오이가 옷을 다 입지 않았을 때 메이가 나타나고 그녀는 그의 몸을 몰래 엿봅니다. 메이는 하오이가 자신을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며 탕이 없었다면 그녀가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탕이 하오이에게
이제 집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하오이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오이는 탕에게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탕은 차가운 어조로 간단히 대답하고 하오이는 그녀 없이 집으로 향한다. 탕이 방을 나간 후 세 소녀가 옷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소녀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탕에게 2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오이는 탕을 역까지 배웅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한다. 하오이는 탕의 기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오이는 혼자서 집으로 걸어가며 동시에 미소 짓고 있는 탕을 발견한다. 하오이가 그녀를 부르고 탕은 놀란다. 그녀는 탕을 물어보고 하오이는 탕이 집에 갔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하오이는 탕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다음 날까지 자고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다. 티노그는 이를 듣고 하오이의 얼굴을 때린 후 도망친다. 하오이는 그녀에게 걸린 마법이 풀렸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기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언제 진정한 자신이 될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날 밤 하오이는 금발머리에 낯선 여성의 집으로 간다. 여성진은 문을 열고 하오이가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오래되었고 그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오이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에 유혹을 느끼고 더 나은 옷을 입으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진은 무시하고 하오이에게 들어가라고 재촉한다. 하오이는 방에 들어가 보니 지저분하지만 놀라지는 않는다. 이것이 지가 평소에 사는 삶의 모습인 것 같다. 그는 그녀의 냉장고를 열어보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또한 놀라지 않는데 지가 쓰레기 같은 음식에 익숙한 것 같기 때문이다. 진은 하오이가 왜 자신을 보러 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여자친구인 수일이에 관한 것인지 묻는다. 하오이가 빠르게 질을 고쳐주며 수리를 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라고 말한다. 플래시백 장면이 나오며 수리와 하오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보인다. 수리가 시험에서 하오이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 다시 하오이에게 밀린다. 당시 하오이가 그녀를 위로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다짐해줬다. 세월이 흘러도 하오이는 계속해서 수리보다 성적이 좋고 이는 더욱 고통스럽다. 그녀는 점점 더 하오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하오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리를 의도적으로 이기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수리를 매우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곧 수리는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녀는 하오이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미국에 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수리는 그 다음에 하오이와 배팅을 하기로 결정한다. 만약 그녀가 곧 있을 시험에서 하오이보다 더 잘하면 하오이는 수리이와 함께 미국으로 갈 것이다. 하오이는 이것이 자신에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때 기도하는 것이다. 모의 시험이 끝난 후 하오이는 상위권에 들어서고 이것은 수리를 상처받게 한다. 그녀는 하오이가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그가 후회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현재 하오이는 지에게 기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통은 자신의 방에서 하오이를 혼자 두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의 방에서는 그녀가 술을 많이 마신 후 하오이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든다. 다음 날 하오이는 지의 아파트를 나가려 할 때 비난의 눈길을 받는다. 그들은 그와 지가 무언가 사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추측을 더하기 전에 도망친다. 학교에서는 탕이 평소처럼 남자아이들을 훈련시키느라 바쁘다. 남자애들은 항상 고문의 수혜를 받는 입장이야. 여자애들은 단지 팀을 응원하는 역할만 할 뿐이야. 그때 하오이가 나타나서 놀랍게도 탕은 그를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체육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멈추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여자애들이 있다고 말한다. 하오이가 자신이 도전장을 내밀러 왔다고 말하자 팀 전체가 놀라움에 빠진다. 지는 편은 이기는 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하오이는 도전장에 따른 규칙들을 차례대로 세우기 시작한다. 첫 번째 규칙은 그들 중 한 명이 다음 중간고사에서 그보다 더 잘하면 그쪽이 이겼다는 것이다.
팀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며 하오이가 그들을 조롱하러 온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팀이 자신이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승자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스포츠팀은 이 말을 듣고 놀라며 모두 하오이가 미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린 위안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하오이가 린을 이길 수는 없다. 탕은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며 공포에 질려 서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후 탕은 하오이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하오이는 일주일 후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결심을 가지고 떠난다. 이후 하오이는 도서관으로 가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독서를 시작한다. 그는 거의 도서관을 떠나지 않고 이미 학생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 시험 전날, 하이이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쩌구리가 빗속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우산을 들고 그녀를 확인하러 달려간다. 그가 무슨 문제냐고 묻자 쩌구리는 다시 돌아왔다고 대답하며 저주를 걸러왔다고 말한다. 그녀가 자신이 실망스러운 사람인지 묻자 하이이는 아니라고 답한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다독인다. 카메라는 하이이의 방으로 편집되며 시계가 1시 20분을 가리키는 것을 보여준다. 그날 밤 그녀를 위로한 후 하이이는 쩌구리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감사받지만 하오이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학교 위대 시험이 있는 날, 하오이는 학교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해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통이 그를 먼저 보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물어보는데 그는 예라고 답합니다. 탕도 하오이가 대문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확인하러 서둘러 갑니다. 그녀가 그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는 무시합니다. 탕은 하오이가 시험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오이는 시험장에 도착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선생님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알고 보니 진은 하오이가 앉아있는 시험의 감독관 중 한 명입니다. 진은 그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미 몰입해 있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의 사전에는 더 이상 방해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곧 하오이는 자신의 시험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모두가 그가 형편없이 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은 그가 포기했다고 믿고 이것이 그가 시험지를 매우 일찍 제출한 이유입니다. 곧 모든 이가 시험을 마칩니다. 시험 후 하오이는 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의상 선택을 도와달라고 한다. 반면에 탕은 여자아이들과 훈련 중이다. 그녀는 완전히 생각에 잠긴 것 같고 여자아이들은 하오이가 내기를 잃었다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침착하라고 한다. 탕은 이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 같다. 잠시 후 하오이가 하녀 복장을 하고 방에 나타난다.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이 내기를 이겼다고 확신하며 이 이유로 탕이 다음 2주 동안 자신과 함께 하녀 복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일부는 그런 황당한 일을 시작한 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기도 한다. 그들은 점수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하오이가 학교 시험 순위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점수가 진짜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오이는 탕에게 그녀가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팀의 나머지 멤버들은 원하지 않지만 탕은 하오이에게 그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오이는 방을 나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마잇 복장을 입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에게 소리치며 변태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여자들은 하오이가 시험에서 받은 점수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러 갑니다. 그들은 점수에 반대하며 하오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선생님과 지는 학생들에게 하오이의 대본이 철저하게 검토되었고 부정행위의 흔적이 없었다고 확신시킵니다. 소녀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노인은 하오이가 놀랍게도 잘 수행한 것이 이상하다고 동의합니다. 오직 지만 하오이의 지능의 진정한 정도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시험 결과가 전달되었고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하오이가
실제로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탕이 하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놀라워한다. 그들은 그녀가 입은 드레스를 보고 미쳐버린다. 여자들은 기분이 좋지 않아 하며 모두 이 상황이 하오이가 배팅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다. 하오이는 나타나서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자신이 준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녀가 카니발에서 입었던 드레스와 같다. 탕은 그녀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협박한다. 그녀는 그를 죽일 것이다. 하오이는 학생들을 마주보며 그녀의 어깨를 잡는다. 그는 당이 앞으로 2주 동안 클럽을 홍보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는 동안 한여복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호이와 당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당이 새로운 명성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합니다. 그것은 그의 목표이며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대화 중일 때 당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호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사준 드레스가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만 맞는 사이즈입니다. 당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因为他选择了这条裙子. 그러나 하오이가 그녀를 폭로할 기회도 없이 그녀는 빠르게 도망가 버린다. 탕이 떠난 후 탕은 하오이에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실제로 그 드레스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약간 변태적이기 때문이다. 하오이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메이가 수에이리에 대해 물어본다. 그런 다음 그는 그날 밤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가 전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는 수에이리가 현재의 모습이 된 이유가 전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두 아이들이 하오이를 바닥으로 밀치고 그를 아빠라고 부른다. 아이들의 엄마도 하오이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하오이가 혼란스러워하며 일어나서는 그 애들이 어디에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들의 어머니 리뉘안이 끼어들어 두 아이가 그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이름은 명과 홍이다. 하오이는 이 소식을 듣고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멜이 그를 다시 몸으로 끌어당긴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집을 나간 후로 그를 그리워해 왔으며 그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 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하오이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한다. 그는 나중에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엄마와 아이들이 떠난 후 하오이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메이가 아이들에 대해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본다. 아이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메이는 단순히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큐피드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하오이에게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메이는 이를 환상의 물질화라고 간단히 표현한다. 위안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 정문에서 그녀는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운 동안 아이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민근 아빠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양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Got afterward, Yuan finds Haoyi to tell him that she can't find the kids. 그녀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지만 하오이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오이는 학교 안을 둘러보기로 제안하고 원은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통은 우는 양을 만나게 됩니다. 양은 통에게 삼촌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오이가 학교 안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명은 아빠를 찾기 위해 학교 안을 돌아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오이는 그를 찾느라 바쁘고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궁금해한다. 민근 그가 가는 길마다 어떻게든 그를 놓치고 있다. 잠시 후 하오이는 여자 타르시를 몰래 엿보고 민기 테이블 아래에 숨은 것을 본다. 하지만 그는 변태로 여겨지지 않고는 방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는 여자아이들이 그가 그냥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떠나려 할 때 탕이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잡고
여자 탈의실에서 뭐하고 있는지 따진다. 반면에 동은 하오이가 용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오이에게 가까워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학생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서는 하오이가 있어선 안 될 곳에 있다는 이유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연히 당의 치마를 끌어내리고 당은 당황하게 됩니다. 모두 그가 혼란을 일으킨 아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용과 당이 동시에 현장에 도착하고 학생들은 하오이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당은 그녀의 친구들에게 하오이를 가르치라고 말한다. 그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날 늦게 위안은 하오이가 나타나기를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하오이가 멀리서 아이들을 안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한다. 위안은 새 아이를 보게 되어 기쁘고 하오이는 아이들이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는 이후 아이들이 그들의 것이 아님을 알리려고 하지만 위안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오이는 그녀가 19세이며 8세와 7세의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위안은 여전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메이는 하오이를 향해 마법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것이 위안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한다. 하오이는 위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위안도 이에 동의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하오이는 엄격하고 냉혹해 보이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받는다. 그 장면을 보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위안의 어머니도 마법의 영향을 받아 하오이를 사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버린 것에 대해 그를 구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위안이 어머니의 의도를 막는다. 그 후 하오이는 집으로 초대되어 자리를 잡는다. 한편 통은 방에서 닭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그녀는 하오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하오이가 자신을 거절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위안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위안의 어머니는 곧 집을 떠나 딸과 사위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오이는 이것에 놀라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 위안이 하오이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자 그는 아이들에게 오늘 밤 나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나간 후 위안은 하오이가 유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노출이 심한 잠옷을 입고 나타난다. 하오이는 환상에 빠질 뻔하지만 그는 재빨리 자신을 되찾는다. 하오이는 통에게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달려간다. 그녀는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일요일에 하이조우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지 묻는다. 하오이는 이를 인정하고 그녀를 놀이공원에 데려가기로 동의한다. 전화를 끊은 후 위안이 전화 내용에 대해 묻자 그는 단순히 집에서 온 전화라고만 말한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그는 말한다. 위안이 그와 아이들을 통이 가려고 하는 같은 놀이공원에 데려갈 수 있는지 묻자 하오이는 곤란해진다. 하오이는 위안이 통과 같은 일요일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 하오이는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할지 생각하고 결국 위안과 함께 가기로 한다. 방을 나선 후 그는 톰에게 전화하여 일요일에 그녀를 데리러 갈 수 없다고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톰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녀는 그를 유일한 친구로 의지하고 있으며 그는 그녀의 신뢰를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톰은 하오이가 그녀와의 약속을 취소할 것이라고 믿고 이미 울고 있지만 그는 그녀에게 일요일에 공원에 늦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를 기쁘게 합니다. 하오이는 일요일에 일을 정리할 생각으로 위안의 집을 떠납니다. 일요일 아침 하오이는 위안과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갑니다. 아이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에 감명을 받습니다. 하오이는 오전 10시까지 톰과 만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그 전에 위안과 아이들과의 거래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놀이기구 중 하나에서 하오이가 무서워져서 결국 한 여자의 다리를 잡게 되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이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시 전 몇 분이 남았고 하오이는 아직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약속에 맞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오이가 요새윌에서 내려보니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메이가 그가 약속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는 혼자서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오이가 통과 만나기로 한 곳으로 달려가면서 그는 1분 늦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통도 아직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도착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통은 자신이 너무 일찍 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데이트가 자신에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찍 왔다. 그녀는 하오이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털어놓기가 힘들다. 통은 이렇게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진작가가 나타나 두 사람의 사진을 찍겠다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떨어져 앉아 있지만 그 남자는 함께 가까이 오라고 조언하며 좋은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 하오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텐이 그에게 먼저 다가간다. 텐의 모자가 날아갈 뻔하지만 하오이가 그것을 잡아내고 이 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로맨틱한 순간이 된다. 텐은 하오이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든다. 이후 하오이는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다. 메이가 나타나고 그는 그녀에게 초콜릿이 아직도 효과가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텐이 이미 그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오이는 아직 이르다고 믿는다. 하오이는 화장실을 나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가게로 급히 향한다. 그는 그 중간에 자신의 지인인 동을 마주친다. 동은 슈리와도 친숙하고 하오이를 슈리와 엮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동은 슈리를 믿고 시험을 통과하려 하고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길 원한다. 놀랍게도 하오이는 탕과 그녀의 친구들이 가게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자들은 하오이가 그들을 따라다닌다고 즉시 비난한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리고 발신자는 탕이다. 같은 시각 유한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그는 두 여자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며 갈등하고 있다. 그는 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여자들은 탕이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탕이 도착할 때 탕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오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통에게 하오이가 자신을 통과 함께 놀게 하라고 보냈다고 말한다. 그는 급히 나가야 했다고 그녀는 말한다. 통은 실망한 표정을 지지만 그래도 탕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한다. 탕은 통과 대화를 시작하여 그녀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 한편 하오이는 위안과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곳에 도착한다. 그는 선물로 테디베어를 들고 있지만 두 아이가 뭔가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양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민근 아이스크림을 원했다. 하오이는 그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내려가려 할 때 위안이 그를 막는다. 그녀는 하오이가 최근에 일을 잃어 돈을 쓰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다. 하오이는 이를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아이들도 이에 동의하고 다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다음 하오이는 깊이 생각에 잠기고 나서 마음을 바꾼다. 그는 원과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말한다. 하오이는 경쟁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오이는 경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질문들을 빠르게 해결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감탄한다. 하오이가 경쟁에서 우승하고 아이들에게 식사 쿠폰을 따게 되었다. 그들은 하루를 즐기며 앉아있고 원이 지금까지 해준 모든 일에 감사한다. 원은 하오이를 차분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아직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와 비슷한 사람을 비교한다. 하오이는 이 상황이 고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임을 알고 있다. 그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면 된다. 곧 탕과 탕이 어떤 가게로 향해 무엇인가를 구하러 간다. 탕은 탕이 기분이 좋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기분을 풀지 않으면 떠날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후 탕은 즉시 기분을 바꾸고 두 사람이 앞을 바라보았을 때 유한과 하오이를 보게 된다. 유한은 뭔가를 가지러 가고 탕은 그 기회를 이용해
하오이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서 신문한다. 그녀는 다른 것보다 먼저 그를 묶어버린다. 탕은 하오이가 유안과 함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며 그가 뭔가에 참석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오이는 유안과 만날 의도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우연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하오이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기로 결심한다. 알고 보니 유안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그녀의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게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러 오지 않았다. 하오이가 그의 추론을 펼치자 위안은 눈물을 터뜨린다. 결국 그가 맞았던 것이다. 탕과 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위안이 그런 일을 겪고 있었던 줄 몰라 안타까워한다. 그 소녀는 민과 양이 그녀의 형제라고 말한다. 이 말은 위안이 어릴 때부터 그녀의 형제들을 돌봐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탕과 탕은 위안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 소녀들이 하오이에게서 받은 설명에 만족하자 그들은 그를 보내주기로 결정한다. 그의 출발 후 탕은 탕에게 하오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 괜찮냐고 묻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보길 원한다. 이후 하오이는 위안과 아이들을 만난다. 위안은 하오이가 자신의 추론에 대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하오이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오이는 그 전에 봤던 같은 사진작가를 보고 그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사진작가는 이전에 그를 알아보지만 요청한 사진을 찍기로 한다. 하루의 활동이 끝난 후 하오이는 위안과 아이들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준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하오이에게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오이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위안의 어머니가 남편을 죽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하오이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어 깊이 들여다본다. 위안의 삶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하오이는 위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다음 날 그는 위안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한다. 그는 여기서 조사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 그가 들어가려 할 때 경비원에게 막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하오이는 신분증이 없고 대신 학교로 뛰어들어간다. 그는 남자에게 쫓기지만 간신히 도망친다. 그는 교실에 도착해 원의 선생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하오이를 오해하고 그가 문제를 일으키러 왔다고 믿습니다. 학교 경비원에게 몰리지만 그는 다시 탈출합니다. 도망치는 중에 여성 선생님과 부딪히고 그는 의도치 않게 그녀를 가장 부적절한 방식으로 만집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들은 그를 더 때릴 구실을 찾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변태라고 부르지만 그는 단순히 원의 담임 선생님을 찾으러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딪힌 여성 선생님은 하오이를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10년 전 이 학교에서 학생 선생님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녀는 원의 아버지가 학교에서 딸을 절대 늦게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원은 그때 항상 밝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원의 부모가 이혼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이는 교사에게 원의 아버지 주소를 찾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하이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기록을 찾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결정합니다. 그 후 하이는 경찰서에 침입하고 한 경찰관에게 잡힙니다. 하지만 그를 잡은 사람은 바로 그의 친척 앤입니다. 하이는 앤에게 자신이 경찰서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앤은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유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묻지만 하오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걱정일 뿐 다른 건 아니라고 간단히 말한다. 야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지만 유안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를 찾지 못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 사람이 나라를 떠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오이는 떠나면서 얀에게 나중에 유안의 아버지에 관한 아무 정보라도 알게 되면 전화하라고 한다. 하오이가 떠난 후 얀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찾는다. 하오이는 집에 도착하고 배가 고파서 부모님에게 음식을 요청한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우울한 기분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을 때
여러 대의 차가 그들의 집에 도착한다. 수일이가 집에 들어와 하오이를 데려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하오이를 집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녀는 그를 방으로 데려가 그날 밤 결혼을 완성할 계획이 있다고 알린다. 하오이는 수일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먼저 샤워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는 수일이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어 있기를 바라며 방을 나간다. 그는 나중에 방에 들어가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녀는 깊이 잠들지 않고 잠꼬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오이는 자신과 수일이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린다. 하오이는 위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옌이 그에게 사건 관련 진전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건다. 그는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21개의 번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때 슈일이가 깨어나 그를 다시 붙잡는다. 그녀는 밤새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하오이는 겨우 2시간만 잘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반 친구들은 슈일이가 하오이의 집에서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는 그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의미한다. 그들은 위안이 같은 반에 있는 동안 그를 무자비하게 때린다. 이후 하오이는 옌이 제공한 번호들을 하나씩 전화 걸기 시작한다. 그는 각 번호를 하나하나씩 전화해야 하고 올바른 번호에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는 운이 없어서 모든 번호를 다 눌러봤고 이제 남은 번호는 하나뿐이다. 번호를 누르자 장면이 바뀌어 원의 아버지가 사무실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의 비서가 사적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린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한다. 하오이는 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하오이는 계속 전화하기로 결심하고 상대방이 너무 많이 방해받으면 전화를 받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많은 방해 끝에 린이 마침내 전화를 받고 하오이는 그에게 원이 결혼했으며 현재 그의 사위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린다. 린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하고 하오이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가 딸을 그렇게 오랫동안 두고 떠난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러던 중 하오이는 그 남자가 자신이 원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메이는 나중에 그에게 방금 들은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하오이는 유안의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 남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심한다. 하오이는 유안의 집에 도착해 그녀가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방에서 뛰쳐나온다. 그녀가 떠난 후 하오이는 유안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온 이유를 알린다. 그는 유안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하오이에게 나가라고 한다. 그녀는 하오이의 얼굴 앞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라고 한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하오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 나중에 메이는 하오이를 찾아가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오이는 단순히 유안과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에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하오이는 메이에게 노팍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설명한다. 알고 보니 유안의 어머니는 한때 군인이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결혼하려던 찰레 남자가 전쟁에 호출되었고 불행히도 그곳에서 사망했다. 유안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미 유안을 임신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유안의 어머니를 쫓아다니던 린이 자발적으로 그녀와 결혼하고 아이도 돌보겠다고 나선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대단했지만 린의 부모는 그가 유안의 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했다. 부모님들의 압력이 너무 심해서 그는 이혼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거의 모든 이야기고 하오이는 앤에게 이것을 확인받았다. 이야기를 듣고 메이는 하오이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린은 원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던 것이다. 하오이는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지치고 질렸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원의 어머니를 비난한다. 哀说完之后他开始离开没跟着他并责备他批评袁的母亲爱军人是不对的。他问他两个军人相爱有什么错 但他又决定不回答。 그는 메이에게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린다. 집에 돌아온 하오이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가고 부모님이 식사하자고 할 때 심하게 말한다. 그는 방에 들어가 화가 나서 방을 뒤엎는다. 그때 그는 위안과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
이것이 그를 진정시켜주고 그는 위안의 가족에게 화풀이한 자신을 나무란다. 그는 메이와 싸운 것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느낀다.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도 모르게 메이는 창밖에서 그를 듣고 있다. 메이가 이 약속을 한 후에 그가 이를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튀어나온다. 그 다음 날 하오이는 전화기를 들고 린에게 연락한다. 그는 린에게 원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는 린이 여전히 원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오이는 그가 문제를 마주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독려한다. 하오이가 더 말하기 전에 린은 전화를 끊는다. 메이는 이것을 보고 하오이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한편 동은 당기 일하는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쁘게 보내고 있다. 당기 하오이에 대해 묻자 통은 하오이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하오이가 항상 전화만 하며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이 통이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그녀는 탕에게 함께 있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다음 주에 아버지와 가질 회의에 대해 탕에게 이야기하며 회의에서 할 말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탕은 대화를 피할 방법을 찾아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간다. 다음 장면에서 하오이는 위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위안과 아이들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는 그들과 만나기 위해 서둘러 나가고 이는 메이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하오이가 방금 전에 다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의 기분이 금세 변했다는 것을 언급한다. 하오이는 곧 원과 아이들을 찾고 그들도 함께한다. 그들은 정지 신호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원은 주저하지 않고 도로로 나선다. 원은 이미 트럭의 경로에 있고 다치지 않고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럭이 원을 치고 그녀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다. 앰뷸런스는 탕과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있는 리무진을 지나친다. 차 안에서 탕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변한 모습이 좋다고 말한다. 탕과 그녀의 아버지는 사건을 알게 되고 즉시 차를 돌려보냅니다. 한편 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오이로부터 원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져 그는 대신 계단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용 가능한 비행기는 내일밖에 없어 린은 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차 타고 고속으로 달립니다. 한편 원은 수술 중이고 그녀의 친구들은 의사들이 나와서 소식을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나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후 곧 린은 병원에 도착해 수납원에게 원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수납원은 병원에 원의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 린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혼자서 병상으로 달려가 원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한 직원이 소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 린은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원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그는 한 방으로 들어가서 처절하게 울기 시작한다. 그는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자신을 후회한다. 그때 뒤에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그게 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원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녀는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그녀가 그의 품에 뛰어들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습니다. 린은 너무 늦게 오느라 미안하다며 원은 아버지에게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병원 방으로 옮겨집니다. 당과 통이 앉아 있습니다. 트럭에 친 사람이 하오이이며 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메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트럭이 하오이에게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오이는 깨어나지만 갑자기 이상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양과 명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하오이가 그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오이에게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한 후에 아이들은 사라지고 하오이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오이가 눈을 뜨고 원이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오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안경에 대한 그의 농담으로 웃으며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오이가 병원을 떠날 시간이 되자 모든 여성이 그를 데리러 옵니다. 쉐리는 가장 공격적이며 하오이를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그녀만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쉐리는 나머지를 속이고 하오이와 함께 도망칩니다. 하오이는 메이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편 메이는 원해 사건이 해결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하오이가 모든 여자들과 가까워진 이후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들의 고민과 애정을 나누었습니다.